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몇 달 전 연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인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연까지 끊고 사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선택을 두고 참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남들보다 잘난 거 하나 없었으나 정직하게 살았고 늙어서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운동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건강검진도 꼬박 받으며 건강을 유지했기에 여태 큰 병 하나 없이 살아왔건만 어느 날 의사인 아들의 입에서 엄마,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암 맞아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들은 의사였고 당연히 아들에게 그동안 진료를 보며 건강을 살폈는데 어느 날 제가 말기 암이라고 하더군요. 이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고 머릿속은 하얘지면서 다리까지 풀리는 바람에 벽을 붙잡고 겨우 병원을 나섰는데 그때 저를 따라 나온 아들의 동료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놈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저는 그날부로 부모 자식의 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고된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친정 형편은 여유가 좀 있는 편이었고 그 당시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 2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 남편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거의 연애 결혼이 흔하다지만 저는 부모님 권유로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죠. 결혼 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느라 눈치도 보고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임신 중에도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시댁은 여자가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곧 출산해서 애 키워야 하니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시모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트집을 잡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던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시모와의 일을 얘기하면 일이 더 커질까 염려스러워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냈는데 눈치 빠른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을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분가?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주라. 당신 힘든 거 나도 알아. 우리 나가서 산다고 하면 어머님이 가만히 계실까? 그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연히 이 일로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 저희도 이제 나가서 가정 꾸리고 살아야죠.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요?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다음 달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시모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저희는 결국 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출산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모는 손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같이 사는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시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남편의 어머니였고 제 아들의 할머니였으니 분가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자주 오셔도 싫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같이 살면서 저한테 힘들게 했던 사실은 다 잊으셨는지 아들을 낳고 난 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우리 손자는 어디 있어? 좀 전에 재웠어요. 어디 얼굴 좀 보자. 우리 왕자님 깨우고 싶은데 그럼 너 힘들겠지? 낮잠을 푹 못 자면 부쩍 칭얼거리더라고요. 그래 맞다. 오늘은 내가 시간을 잘못 맞춰왔네. 반찬은 냉장고에 넣었고? 네, 넣었어요. 오셨는데 저녁까지 드시고 가세요. 아유, 됐어. 우리 왕자님 보러 온 건데. 오늘은 그만 가봐야지. 분가해서도 계속 저를 힘들게 하실 줄 알았지만 아들을 낳았더니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옛날 뿐이라
확실히 딸보다 아들을 선호했고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딸만 넷 낳고 시집살이 하다가 남편을 낳고 시댁에서 대우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게 큰 축복인데 시대가 달랐으니 이해해야지 어쩌겠어요. 암튼 시모에게 당한 게 많아 싫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컸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를 끝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시모 역시 저에게 그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시모는 시골에 있던 작은 땅을 저에게 주시고는 몇 년 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딸도 하나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컸는데 자식 일은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애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누굴 닮았는지 머리가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우리 정우 대단하네. 낮에 선생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이도 좋다고 하네요. 다행이네.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학교 생활도 잘한다니까. 아들은 일찍이 꿈을 정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꿈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아들도 그저 평범하게 커서 회사 다니며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던 제 바람과 달리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돈이 없는 환자들 치료 다 해준다는 그 말에 저도 아들의 꿈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의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뭐가 돼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맛있게 밥을 해주는 것과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본인 스스로 노력한 대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남부러울 거 없겠다며 하나뿐인 자식이 의사라서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저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이 대학생일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자식 의사 되는 모습도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사는 모습도 보고 가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일찍 떠나버렸죠. 이쯤 되니 인생이 허망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자식은 자기 꿈을 이뤘지만 저는 아들이 크면 남편과 둘이 여행도 다니며 그렇게 살 생각이었는데 그럴 남편이 없으니 그동안 뭘 위해 열심히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대학 생활하며 드디어 의사의 꿈을 이뤘고 병원 생활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빠서 그런지 여자 만날 시간도 없다면서 제가 결혼 얘기를 꺼내면 듣기 싫어했습니다. 정우야, 너 요즘 만나는 사람은 없어? 없어요. 환자 보느라 바쁜데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너 친구들은 벌써 결혼했다며. 에이, 그것도 다 끼리끼리 만난 거죠. 용석이는 결혼해서 처가에서 병원 차려줬다는데. 그걸 왜 처가에 바래? 네가 돈 벌어서 차리면 되는 거지. 엄마,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다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 좋다는 여자들은 많은데 하나같이 집이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로는 아니다 이거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부에 집착하듯 열심히 한 건 아들의 친척 형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댁 친척 중 외국으로 유학 보냈던 아들의 사촌형이 공부 잘하는 걸 보고는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공부 좀 하라는 잔소리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알아서 잘하니 처음엔 놀랐고 또 고마웠죠. 그런데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되고 난 뒤 아들은 바라는 게 더 많았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해도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의 말을 더 안 듣죠. 하물며 성인이 되어 자기 직업까지 갖고 있는 아들이라면 제 말이 귀에 들어올 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며 제 인생 살았습니다. 저는 시모에게 받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올라서 팔았고 그 돈으로 작게 건물 하나도 지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도 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자식이 여럿도 아니고 아들 하나여서 부족한 것 없이 키울 수 있었고 의사가 되고 난 후에도 경제적으로 지원도 참 많이 해줬습니다. 집을 얻어 혼자 나가 살겠다고 했을 때에도 괜찮은 아파트 하나 얻어줬고 자리를 잡기 전까지 매달 생활비도 보내줬어요. 그러다 아들이 큰 병원에서 의사로 자리 잡고 혼자 벌었을 정도가 되고 난 뒤부터는 저는 생활비를 더 이상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한테 이제 노후 준비를 하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그래서 팔자 좋게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들, 안 바빠?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전화했어? 지금 좀 한가해서 괜찮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럼 했지. 지금 몇 시인데. 그러는 넌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녀? 당연하죠. 요즘 뭐 어디 안 좋은 곳은 없으세요? 병원 한번 나오세요. 그래, 가야지. 그러고 보니 검진할 때도 됐네. 아들 덕분에 제 건강은 물론 제 친구들도 같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너무 좋겠다는 말을 지겹도록 했습니다. 넌 좋겠다. 뭐가 또? 의사 아들 둬서 좋겠다고. 그런데 결혼 안 시켜? 짝이 있어야 시키지. 내 딸은 어때? 응? 우리 막내딸 말이야. 아직 대학생이잖아. 그런데 무슨 벌써 결혼이야? 아니, 지금부터 만나서 친하게 지냈다가 졸업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학생일 때 결혼해도 뭐 나쁠 거 없지. 내조하면 되는 거고. 내가 결혼해? 서로 마음에 들어야지. 그러지 말고 자리 한번 마련해봐. 혹시 알아? 둘이 만나서 마음 생길지? 친구의 말에 저는 아들에게 슬쩍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당장 결혼 생각도 없어요. 그래도 한번 만나보지. 얼굴도 안 보고. 글쎄 지금은 일이 더 좋다니까요. 제 성화에 못 이겨 결혼시켰다가 평생 원망 듣고 사느니 아들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도 친구들이 선자리를 마련해달라는 말에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아들이 의사라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엄마로서 자식의 생각을 존중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가슴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싶어 인터넷을 찾아 자가진단을 해봐도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는데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병원에 한번 나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보고 검사도 했습니다. 살면서 조직검사는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검사를 하자는 말조차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들, 엄마 괜찮겠지? 그럼요. 조직검사했다가 문제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세요. 저번에도 괜찮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일 봐. 네, 엄마. 택시 타고 가세요? 응. 그래도 아들이 의사라 그런지 든든했습니다.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걱정된다고 하니 저리 안심시켜주는 말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 조직검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밥도 마음도 편히 못 먹었고 내색은 안 했지만 내내 불안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 저는 비슷한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는 암이 의심된다고 하기에 아들이 근무하는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슴에 뭔가 잡히는 게 있었는데 수술해서 떼어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수술하고 보니 양성종양이었고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그날 이후 운동도 더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며 살았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니 이번엔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주일 뒤 아들의 전화를 받고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니 아들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길래 대충 짐작은 했는데 결과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정우야, 아들. 네, 엄마. 왜 말이 없어? 안 좋게 나온 거야? 아, 그게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어떻게 나왔는데? 뭐 혹시 큰 병이야? 아들은 한숨을 몇 번이나 쉬고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제가 계속 물으니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얘기해. 괜찮아. 엄마, 암이에요. 그래? 그런데 요즘 암이라도 치료받으면 생존율 높지 않아? 엄마도 수술하면 좋아지는 거지? 항암인가 뭐 그것도 해야 하나? 그런데 아들은 또 말이 없었습니다. 답답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말기 암이라는 말을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뭐? 말기라고? 네. 폐와 간에도 전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그 말을 들으니 청천벽력 같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은 저에게 이 정도 상태면 치료도 수술도 어렵다며 저 같은 케이스의 환자에게 호스피스를 권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남은 인생을 호스피스에서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믿기지도 않았어요. 검사를 받기 전까지 저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다 생각했고 어딜 가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암이라는 게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기가 될 때까지 제가 전혀 몰랐다는 것도 기막히고 그간 건강에 너무 자신하며 살았나 싶은 생각에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참아보려 했는데도 아들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뒤로 환자들이 많아 저를 따라 나올 수 없었고 그렇게 진료실에서 얘기를 듣고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벽을 붙잡고 겨우 걸어가다가 넘어졌더니 지나가던 간호사가 저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큰 병은 병원도 여러 군데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하지만 아들이 의사라 그런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며 왜 나는 이렇게 치료도 못 받고 죽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세상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넋을 놓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택시를 잡으려고 일어난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를 부른 사람은 의사였는데 자세히 보니 아들 동료 의사였습니다. 그간 병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고 지냈는데 다급하게 저를 부르니 또 뭐가 남았나 싶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급하게 뛰어와. 가신 줄 알고 한참 찾았어요.
여기 계셨어요? 왜? 나 뭐 또 남았어? 아직 못 들은 얘기가 또 있는 거야? 어디 더 안 좋은 게 있냐고.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왜 그래? 아들 동료 의사는 갑자기 제 팔을 붙들고는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한쪽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알아야 할 게 더 남아있는 건가 싶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잠깐만, 뭐라고? 우리 청우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네,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셨죠? 이날 저는 암이 아니라는 말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아들놈의 검은 속내를 알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조직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들은 이걸 이용해서 제가 가진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전부터 자기 이름 내걸고 병원 차리기를 원했던 아들이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열심히 돈 모아서 개원하라고 했습니다. 엄마, 저 병원 차릴까 하는데. 벌써? 벌써라뇨. 제 동기들은 이미 자기 병원 가지고 일하는데. 저번에 말한 그 친구 한 명 아니야? 어쨌든요. 저도 이제 제 이름으로 된 병원에서 일해야죠. 물론 병원 하나 차리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의사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 돈 모아 개원하기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건 아들 힘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말은 저렇게 했어도 만약 개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은 해줄 생각이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부족한 거 없이 아들을 키웠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며 살았기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스스로 벌어서 쓰게 하려고 대학생일 때 알바도 하고 그렇게 컸습니다. 하지만 저도 자식이 하나니까 큰돈 들어가는 곳에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집도 장만해 준 거였고요. 그런데 이놈이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개인 병원 차리려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걸 알고는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의사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환자를 보게 하나 싶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말기암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재산 다 가져가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겨우 택시를 잡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건 그냥 아들을 혼내고 넘어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면 안 될 짓까지 하는 놈이라면 의사로 일할 자격도 없다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 동료 의사가 저에게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통화를 계속하길래 들어봤더니 통화 상대자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들이 통화한 내용은 대략 이랬다고 했습니다. 내일 검사 결과 들으러 엄마 오실 건데 아마 내 계획대로 될 거야. 글쎄 엄마가 의사인 내 말을 듣지 다른 병원 가서 확인하겠어? 여태 내 말 듣고 진료보고 그랬는데 엄마가 뭐 사진 같은 거 볼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돈 욕심 낼 사람인가? 어차피 내가 받을 돈 미리 받겠다는데 그게 뭐? 내가 병원 원장 되면 너도 우리 병원 와서 일해.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건 아니었지만 대략 내용은 이러했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약 좀 구해줄 수 있어? 그래, 고맙다. 아무래도 저한테 말기암이라고 했으니 약이라도 처방해줄 모양이었는데 아무 약이나 줄 순 없으니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한테 부탁해서 암 환자가 먹는 약을 몰래 빼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쯤 되니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급한 게 제 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일시적인 증상 같은데요. 검사해보니까 물혹이고 물혹은 원래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도 없고 정기검진만 잘 받으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암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암이요? 암이면 제가 이렇게 괜찮다고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던 대로 운동 꾸준히 잘하시고 음식 잘 챙겨 드시고 하면 되니까 다음번 검진 때 잊지 말고 나오세요. 네, 그럴게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다른 병원에도 들러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암은커녕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말기암이라고 속일 수가 있는지 여태 자식을 헛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뿐이었고 시댁에서도 아들을 너무 예뻐해 주셔서 사랑만 듬뿍 받고 자란 탓인지 모든 상황에서 오냐오냐 했던 것이 아들을 괴물로 자라게 한 것 같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부모 자식 간의 영 끊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똑똑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인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들 왔어. 병원 나오시라니까 왜 안 나오세요? 아들은 다음번에는 약을 가지고 온다는 말도 했는데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무서운 사건들이 떠올라 무섭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혹시나 제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게 걱정이었기에 최대한 빨리 일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부터 뒤졌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몰래 꺼내 따로 챙겨뒀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일할 때 핸드폰이 꼭 필요했기에 분명 사라진 걸 알고는 바로 찾으러 올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눈으로 진실을 마주한 뒤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대충 들어서 알던 내용이었지만 직접 보고 나니 기가 막혔죠. 그런데 아들에게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여자 쪽에서 아들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듯 보였어요. 또 아들 동료 의사의 말에 의하면 병원 앞에서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어떤 여자와 아들이 상당히 친해 보였다는 말도 들었는데 여자 쪽 집이 좀 사는 집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개인지 전부터 알던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그 집에 인사를 갔을 때 퇴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냥 병원 차려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집에서 아파트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개원은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지금 집에서 선보라고 난리야. 조금만 기다려. 방법을 좀 찾아볼게. 그런데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아들 여자친구 집안은 그냥 좀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 집안이었죠. 그러니 의사 타이틀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였고 적어도 개인 병원까지 차려서 원장 자리에 앉아야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건강한 엄마에게 말기암이라고 속여 재산을 타낼 생각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번 일로 연락한 사람들의 연락처부터 빠르게 따로 메모해 두었고 중요한 메시지도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아들은 나간 지 30분 정도 되었을 때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나 핸드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왜 다시 왔어? 혹시 제 핸드폰 여기 있어요? 글쎄, 난 모르지.
어디다 흘렸지? 아까 가방에서 꺼낸 적이 없는데. 어머! 저기 있네. 식탁 밑에. 가방에서 떨어졌나 보네. 좀 잘 챙기지. 얼른 가봐. 네. 그날 이후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연락처대로 전화했고 아들에게 말하지 말고 만나자고 했죠. 말해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다 알게 될 테니까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연락을 해서. 아닙니다. 전부터 찾아뵙고 싶었는데 오빠가 집에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미루기만 하고. 그랬어요? 혹시 여기 나오는 거 우리 정우한테 말했나요? 아니요.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 안 했습니다. 직접 보니 많이 배우고 또 예쁘고 참해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 아들과 만나는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아들하고 헤어져요. 네? 아니, 갑자기 왜... 그쪽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 아들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의 엄마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헤어지라는 말부터 들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선뜻 그 이유를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직 병원에 얘기하기 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헤어지라고 했죠. 제가 알기론 아버님이 국회의원이라고. 네. 그런데 그게 결혼 반대 이유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중인데 어머님까지 반대하시면 차라리 잘 됐네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서 행복하게 사는 부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네요. 저는 이날 아들 여자친구에게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 저한테 아들이 전화해서는 난리를 쳤습니다. 엄마, 아까 민주 만났어요? 그래, 만났어. 어떻게 알고 만났는데요?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냐고요? 네 핸드폰에서. 그러자 아들은 순간 놀랐는지 아무 말이 없었는데 제가 어디까지 확인한 건지 모르는 아들은 괜히 저를 떠보기까지 했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뭘 보셨는데요? 네가 핸드폰 두고 간 날 잠깐 열어봤는데 하트 표시 있는 연락처가 있길래 만나는 사람인가 싶어서 내가 전화해서 만난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설마 핸드폰 안에 모든 내용을 제가 봤을 거라 생각 못한 아들은 제 말을 듣고 다른 내용은 못 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왜 엄마가 나서는 건데요? 어차피 그 집에서도 너 반대하고 있다며?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병원만 차리면 그 집에서도 더는 반대 안 할 건데. 병원? 그게 저도 언젠가 병원 차릴 거니까 그렇게 인정받으면 결혼 허락 받을 수 있다고요. 정우야, 왜 남도 아니고 자식 일에 말도 안 하고 나서서 망치는데요? 아들! 아들은 끝까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물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병원 원장을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당장 만나고 싶었으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일정이 있다 보니 며칠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날 저는 병원 원장을 만나자마자 있는 그대로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물론이죠.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로? 급한 용건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바쁘실 테니까 용건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얼마 전에 이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 받았는데 혹시나 싶어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건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간혹 오진인 경우도 있고. 아니요? 이건 오진의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우리 정우 내보내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이유를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원장은 너무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제 아들이지만 이건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환자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의사가 이런 생각으로 진료를 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날 병원 원장은 제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는 크게 놀라면서 고개만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 빠르게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다른 문제를 일으킨 건 없는지 따로 조사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도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왜 왔어? 혹시 또 민주 만났어요? 아니, 그날 이후로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나자고 한 적도 없어.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결혼해서 잘 살면 그만인데 왜 반대하세요? 엄마라도 허락해 주세요. 너 미쳤어? 엄마야말로 왜 이래요? 민주 만났으니 잘 아실 텐데 민주네 집안이 어떤지 그리고 엄마 몸 상태 어떤지 알면서 왜 자꾸 돌아다니는데요? 집에 계시라니까. 엄마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니까 집에서 조용히 있으라 이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뿐인 자식 앞길을 왜 막으시냐고요. 저한테 항상 만나는 사람 없냐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하셔놓고 결혼할 여자친구 있는 거 알았으면 허락해줘야지 왜 반대를 해요? 우리 집보다 잘 살아서 그래요? 정우야, 너 의사가 왜 되고 싶었니?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너 그때 그랬잖아. 돈 없는 사람들 치료해주고 싶어서 의사 되고 싶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어?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닌데? 엄마, 돈이 왜 전부가 아닌데요? 돈 없으면 이 세상 살기 힘들어요. 그거 알면서 그러세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한 번만 더 제 인생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어요. 이날 아들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픈 사람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집에나 있으라고 하더군요. 잘나고 똑똑한 아들 둔 죄가 이렇게나 가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 더 컸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 손으로 아들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막고 싶었습니다. 이날 저에게 어떻게든 여자친구와 결혼할 거니까 상관 말라며 큰 소리를 치고 간 아들은 며칠 뒤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결국 저에게 튀었습니다. 집으로 찾아와 집안 물건을 던지며 난리를 피웠는데 그만 못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엄마가 내 인생 살아줄 거야? 왜 내 인생 망치냐고! 남의 집 귀한 딸 인생 망치게 할 수는 없지. 안 그래? 나는 안기하고? 내가 널 망나니로 키웠구나.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가 여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래, 엄마로서 부족한 게 많았지. 그런데 나한테 주려고 한 그 약이 대체 뭐냐? 무슨 약? 암 환자가 먹는 약 아니야? 지방병원에서 근무한다는 네 친구한테 약 빼돌려서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냐고? 어떻게 멀쩡한 엄마한테 환자들이 먹는 약을 줄 생각을 해? 그러자 아들은 놀란 듯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말을 못해? 의사로서 어떻게 그래? 더군다나 이 엄마한테. 엄마가 빨리 죽길 바랬어? 그래서 남은 재산 가지고 병원 차릴 생각이었니?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아들은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은 거였는데 병원으로 쫓아가서 보니 생각보다 아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원장실까지 따라 올라가지는 못하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저에게 암이 아니라고 말해준 아들 동료 의사를 통해 무슨 일인지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더는 일을 못할 거라는 건 확실해요. 아들은 저한테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도 몇몇 의사들과 손잡고 약을 빼돌린 게 적발되었습니다. 그때 병원 원장을 만났을 때 조사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조사였던 겁니다. 제가 약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하고 알아봤던 거였죠. 이번 일로 아들은 병원에서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한 걸 다 들켰음에도 저 때문이라며 병원을 차리게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원장은 언제 만나고 갔어? 엄마 왜 그래? 내 인생 정말 망치고 싶어서 그래? 너는 의사하면 안 돼. 참,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의사 해야지. 똑똑하면 뭐 하는데? 자기 엄마 죽기만 바라는 아들이 환자 치료를 제대로 본다고? 엄마만 아니었으면 내가 병원에서 잘려? 엄마 때문에 나 조사받게 생겼고 당장 일자리도 잃었으니까 병원 차리게 돈 내라.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당장 나가. 어차피 그 재산 다 나한테 줄 거 아니야? 너한테 주느니 사회에 환원하고 말지. 내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든 다 쓰고 죽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저 조사받고 집행유예 정도로만 끝날 줄 알았는지 아들은 여전히 큰 소리를 쳤고 결혼할 여자도 있겠다, 반대하든 말든 둘이 혼인신고부터 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여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자로 다 보냈거든요. 병원에서 어떤 이유로 해고가 되었는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요.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은 얼마 뒤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생각보다 일이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 했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병원 몰래 빼돌린 것만 해도 수억 원대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의사를 감싸려고 경찰에 수사 의뢰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 죄질이 너무 심각했기에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제 아들이라 해도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들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조사받는 중에도 아들은 몇 번이나 저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좀 도와주세요. 네? 유명 변호사한테 가서 이제 전화하지 마. 네? 엄마, 어떻게 이래?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벌 받아. 나 이제 의사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길 바래? 엄마 아들이 의사여서 여태 좋았잖아. 아니야? 네가 의사여서 좋았다고? 엄마나 아빠가 너한테 의사 되길 바란 적이 있었어? 네가 바라던 꿈이고 네가 노력해서 된 거잖아. 엄마는 네가 원하던 꿈을 이룬 게 자랑스러웠지 네가 의사여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사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의사로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이의 제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들 역시 행정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연락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어떤 상황인지 아들 동료 의사로부터 진행 상황을 전해 듣고 있어서 대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된다고 해도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행정처분 취소해소를 제기해야 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제가 도울 방법이 있다 해도 전혀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탓만 했고 자기 인생 망쳤으니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만 반복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살집이며 생활비며 물질적으로 해준 건 많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그동안 해준 것도 없으면서라는 말이었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아들은 성에 차질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말도 맞았습니다. 아들이 이 지경까지 된 건 제 탓도 있다고 생각했죠. 사랑으로 키우면 나중에 커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게 키울 걸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소송을 준비한 모양이었는데 혼자 하려니 준비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무엇보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의사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도 제 아들이 안쓰럽거나 불쌍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아들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얼마 뒤 나오게 되겠지만 나오더라도 절대 다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울 생각도 없고요. 실형 선고 전 아들이 저한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가서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 엄마 맞아? 어? 엄마니까 이러는 거야. 엄마, 이러고도 오래 살 거라 생각해? 너 정말... 저는 이날 결국 아들의 얼굴에 손을 댔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들 몸에 손댄 적이 없던 저였습니다. 맞을 짓을 한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날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벌 받고 나와서도 절대 연락하지 마. 안 해. 절대. 그런데 내 몫은 챙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가 그 돈 죽기 전까지 다 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시는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나중에 보자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가 언제까지 나 모른 척 할 거라 생각해? 아들은 끝까지 제가 죽으면 받게 될 재산만 언급했습니다. 여전히 이 모든 게 제 탓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제 할 말하고 뒤돌아섰는데 아직도 제가 한 행동에는 후회 없습니다. 나아서 뭘 해먹고 살든 알아서 하겠죠. 저는 현재 그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 운동도 하고 아주 바쁘게 살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독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도 아니고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남편이 제 옆에 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아들은 똑같은 선택을 했겠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아들이 부디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참 답답하고 먹먹한 사연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제 건강 잘 챙기면서 제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러니 제 인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